was nothing. I saw you walking just the other day. You turned your head and all I saw was a blank expression. 일본의 매력적인 소도시, 자연, 온천, 맛집까지 알차게 즐길 수 있는 3박 4일 구마모토 일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3인 가족 총 비용과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구마모토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이 생각보다 작아서 길 찾기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공항에서 나가실 때 C출구로 나오셔서 3, 4번 버스 터미널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시내 가는 버스표는 매표소에서 미리 살 수도 있고 그냥 현금으로 내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사쿠라 맛집 버스 터미널 근처에 숙소를 잡아요. 여기가 시내라 제일 편하답니다. 버스 요금은 1인 1000엔, 요금은 내릴 때 지불하는 방식이라 편하게 타고 가시면 됩니다. 저희 숙소는 구마모토 성 바로 앞에 위치한 KKR 호텔로 잡았어요. 3성급 호텔로 비즈니스 호텔보다는 넓고 깔끔한 편이에요. 무엇보다 구마모토 성과 초근접하여 뷰가 정말 멋진 곳이랍니다. 다만 번화가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주변 편의점 같은 편의시설이 없어요. 미리 필요한 것들은 사들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대욕장이 없는 것도 살짝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위치가 조금 애매한 거 빼고는 3박 4일 동안 아주 편안하게 지내다 왔답니다. 구마모토에서 트램을 타고 구마모토 역까지 가보려고 해요. 구마모토는 트램이 잘 되어 있어서 여행할 때 완전 편했답니다. 성인은 180엔, 어린이는 90엔, 구간 상관없이 균일한 요금이고요. KKR 호텔에서는 구마모토 성 시청 앞 정류장에서 타시면 됩니다. 느긋하게 창밖 구경하면서 이동하는 것도 여행의 묘미죠. 구마모토 맛집 하면 늘 1등으로 나오는 돈가스 집이죠. 구마모토 역 바로 옆 아뮤 플라자 6층에 있는 카츠레이테이에 가보려고 해요. 미슐랭을 비롯하여 일본 레스토랑 어워즈,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그 맛을 인정받아 수상한 이력이 있는 곳이라네요. 이 정도면 믿고 먹는 맛집으로 인증이 된 셈이죠. 여긴 구마모토 흑돼지 돈가스로 유명한 맛집이라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에요. 돈가스 치고는 비싼 편이지만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한 맛이었어요. 든든하게 저녁도 먹었겠다. 이제 내일을 위해 렌트카를 빌리러 갑니다. 구마모토 여행은 렌트카가 있으면 훨씬 편하다고 해서 미리 예약을 해뒀는데요. 내일부터 다카치호랑 아소까지 이동할 거라 차가 있으면 시간도 아끼고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렌터카 픽업을 마쳤으니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푹 쉬어야겠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구마모토 여행 시작!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렸지만 다행히 오늘은 맑은 하늘이 반겨주네요. 오늘은 하루 동안 렌터카를 빌려 다카치 호수와 그리고 아소산까지 다녀올 예정이에요.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코메다 커피에 들러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며 오늘의 날씨와 일정을 점검했어요. 코메다 커피는 일본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인기 카페 프랜차이즈로 오전 11시까지 음료를 주문하면 빵을 무료로 제공해준답니다. 일본 여행에서 호텔 조식도 좋지만 현지인처럼 아침을 즐겨보는 건 또 다른 재미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면 토스트와 모닝빵, 단팥 앙금과 계란 페이스트가 무료로 제공되는 모닝 세트가 대표적이랍니다. 또 이곳은 미소카츠 샌드와 시로노와르라고 페이스트리 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시럽이 올라간 디저트도 매우 유명하니 기회 되시면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렇게 1시간 남짓을 열심히 달려 다카치호로 향하는 중이랍니다. 가는 길이 꽤 험준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특히 산길이 많아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안전운전이 필수입니다. 다카치호에서 보트를 타고 협곡을 탐험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예약과 현장 구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봄, 가을 같은 성수기에는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가시길 추천드려요. 미나이 폭포를 가장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보트인 것 같아요. 보트를 타고 협곡 사이를 지나가며 웅장한 절벽과 투명한 강물을 직접 느낄 수 있답니다. 보트는 최대 3명까지 탑승이 가능하고요. 30분에 5,100엔이에요. 이곳 다카치호 협곡은 오랜 세월 동안 화산활동과 강물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협곡이라고 해요.
일본 신화에 따르면 천둥의 신이 강림한 곳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곳의 대표 명소인 미나이 폭포는 일본 100대 폭포 중 하나로 절벽 사이로 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답니다. 다카치오 보트는 직접 노를 저어야 해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특히 협곡이 좁다 보니 벽에 부딪히거나 다른 보트와 충돌할 위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직접 노를 저으며 눈앞에 펼쳐지는 절경을 감상하는 순간 그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기분이랍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내 눈에 마음속에 담을기에 평생 한 번쯤은 경험해보시길 강력 추천해요. 비가 많이 오거나 자연재해 발생 시 운행이 중지될 수 있어요. 때문에 해당 내용은 당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다카치오 협곡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유서 깊은 다카치오 신사가 있어요. 18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며 부부나무가 있는 곳으로 유명해요. 이 나무 주변을 연인이나 부부가 손잡고 세 바퀴를 돌면 영원한 사랑을 이룬다고 하네요. 너무나 아름다웠던 다카치오를 뒤로하고 다음 일정을 위해 다시 이동을 해봅니다. 안개 속을 뚫고 열심히 달려 도착한 곳은 이전에 몇 번이나 가보려고 시도했었던 바로 쿠로가와 온천입니다. 이곳은 아기자기한 료칸들이 모여있는 온천 마을로 일본 현지인들에게도 사랑받는 힐링 여행지예요. 특히 온천 메구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숙박을 하지 않고도 여러 개의 온천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고급 온천을 단돈 500엔에 즐길 수 있어요. 쿠로가와 온천 안내소에서 마페 모양의 온천 패스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1,500엔으로 3개의 온천을 이용할 수 있어요. 모두 온천에서 사용해도 되고 2개는 온천, 1개는 기념품 샵에서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온천에는 샤워 용품이 구비가 되어 있지만 수건은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물론 유료로 대여도 가능합니다. 모든 온천이 사정에 따라 문을 닫거나 혹은 청소 시간으로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저희가 처음 방문한 야마미즈키라는 료칸의 온천이에요. 이곳은 산속 계곡 옆에 자리하고 있어서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주는 온천이랍니다. 노천탕에서 졸졸 흐르는 계곡 소리를 들으며 온천욕이 가능하고요. 쿠로가와 온천 중에서도 자연 속 노천탕 분위기가 최고로 손꼽히는 곳이에요. 다만 쿠로가와 중심에서는 거리가 있어서 송영버스나 렌트카가 아니면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온천수의 수질이 부드러워서 피부에 자극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서 아이랑 함께 즐기기에도 너무 좋았어요.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라 프라이빗한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곳이랍니다. 두 번째 방문한 곳은 오쿠노유 온천입니다. 이곳은 실내탕, 노천탕뿐만 아니라 폭포탕과 동굴탕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온천을 즐길 수 있어 좋았어요. 또 가족탕이 잘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 분들께 추천드리는 곳이에요. 다만 이곳은 혼탕이 있으니 이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한 곳이랍니다. 이곳은 또 숙박 시 가이세키 요리가 정말 맛있다는 평가가 많은 곳이라서 나중에 꼭 한번 숙박을 해보고 싶은 료칸이었어요. 세 번째 방문한 곳은 쿠로가마소라는 온천인데요. 전통적인 일본 료칸의 분위기와 또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잘 조화로운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인 직원이 상주에 계셔서 대응이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다만 인기가 많은 곳이라 이용객이 많고 노천탕이 조금 작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온천은 출출해졌다면 바로 파리쉐리 로크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꼭 먹어야 하는 게 바로 슈크림빵인데요. 겉바속촉 크림 듬뿍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한 크러스트 안에서 달콤한 크림이 짜르르 퍼지는 게 정말 최고랍니다. 온천도 마치고 배도 채웠으니 다시 이동을 해봅니다. 이번에 갈 곳은 아소 지역에서 가장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날씨가 좋으면 아소산이 한눈에 보이는 장관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다이칸보 전망대입니다. 아소산을 중심으로 광활한 칼데라 지형이 한눈에 펼쳐지는 곳이라 마치 자연이 만든 거대한 그림 속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평원과 웅장한 산맥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아소산을 둘러싸고 있는 이 칼데라 지형을 이렇게 멋지게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 싶어요. 특히 일출과 노을 시간에는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진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보인답니다. 바람이 많이 불지만
사진 찍을 때 머리 휘날리는 것도 나름 멋스럽답니다. 전망대까지는 조금 올라가야 하는데요. 천천히 걸으면서 들판과 푸른 하늘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힐링 그 자체랍니다. 진짜 자연이 주는 힐링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이제 신선한 우유를 맛볼 수 있는 아소 밀크 팩토리로 가볼게요. 여기 오면 아소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신선한 우유를 활용한 음료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직접 생산한 우유와 요거트가 정말 유명하여 먹어보았어요. 아소 밀크는 처음 목은 마시는 순간 고소함이 확 퍼지는데 파스텔 우유 맛은 생크림을 섞은 듯한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이에요. 요거트는 유산균이 살아있는 진짜 요거트 맛인데요. 꾸덕하면서도 상당히 시큼합니다. 뭔가 콤콤한 향이 나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맛이에요. 렌트카 덕분에 편하게 이곳저곳을 다녀왔네요. 렌트카를 반납하고 늦은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마무리는 구마모토의 유명 라멘 맛집인 고쿠테이입니다. 국물이 진하고 깊은 풍미가 느껴지는 돈코츠 라멘인데요. 마늘 기름이 더해져 흑마늘 라멘으로 유명한 곳이라네요. 개인적으로 돼지 냄새가 많이 나서 냄새에 민감한 분들께는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자나 볶음밥은 정말 맛있답니다. 로컬 맛집이라 웨이팅은 필수이니 은근히 시간 피해서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마모토 여행 2일차도 마무리되네요. 어제 내내 운전하느라 고생한 집사람과 우리 집 꼬마는 푹 자게 두고 저는 살짝 홀로 나와 구마모토성 주변을 산책하러 왔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하고 아직 거리가 한적해서 조용히 걷기 딱 좋은 시간이네요. 성 주변을 걷다 보니 아직도 복구 작업이 한창이더라고요. 16년 대지진 이후에 구마모토 성은 크게 손상을 입었지만 지금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복원이 되고 있어요. 흩어진 돌 하나까지 원래 위치에 맞춰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걸 보니 일본의 섬세한 복구 정신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직 공사 중인 부분도 많지만 점점 원래의 몽장한 모습을 되찾아가는 성을 보니 언젠간 완벽하게 복원된 구마모토 성을 다시 보러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침이었어요. 여행을 오면 아침 산책을 꼭 즐기는 저에게 이렇게 홀로 걷는 시간은 정말 소중하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조용한 거리를 걷다 보면 여행의 순간들이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지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오늘 같은 맑은 아침에는 구마모토 성의 웅장한 모습과 고즈넉한 분위기가 더 특별하게 다가와요. 이 조용한 여유, 여행 중 가장 좋아하는 순간 중 하나랍니다. 우리는 아침 채비를 마치고 셋째 날 첫 일정인 바로 스이젠지 조주엔으로 향했어요. 호텔 근처에서 트램을 타고 20분 정도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구마모토에서 필수로 들려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것은요, 17세에 만들어진 정원으로 일본 전통 정원의 멋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천천히 산책하면서 조용한 분위기를 즐기기도 좋고 정원한 다실에서 말차와 화과자를 맛볼 수도 있답니다. 또 비둘기도 많고 연못에는 커다란 잉어가 가득해요. 입구에서 비둘기와 잉어 먹이를 판매하고 있어 먹이주기 체험도 할 수 있답니다. 다만 비둘기들이 겁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비둘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깨끗한 샘물이 솟는 곳이 있어요. 이 물이 흐르는 연못을 따라가게 되면 정원 안에 이즈미 신사라는 곳도 있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잘 정돈된 잔디, 부드럽게 흐르는 연못, 그리고 후지산을 닮은 작은 언덕까지 정말 일본 정원의 정석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 정원의 멋을 제대로 느끼고 다음은 점심을 먹으러 가볼까요? 오늘의 점심은 가성비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저희가 일본 올 때마다 자주 들르는 곳인데요. 이탈리안 요리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이랍니다. 이곳은 바로 사이제리야예요. 일본의 유명한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점이라 일본 전국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이라 하면 특별한 날 마음 먹고 가야 하는 곳이지만 일본의 패밀리 레스토랑은 엄마들이 밥하기 싫은 날 부담 없이 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느낌의 곳이랍니다. 웬만한 메뉴가 500에서 800엔 정도로 저렴하며 음식부터 음료, 디저트까지 다양한 메뉴가 있어요. 또 오래 머물러도 부담 없는 넓은 좌석이라 더 좋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메뉴 덕분에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니 일본 여행에서 한 끼 정도는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세 가족이 메뉴 5개, 음료까지 마셨는데 우리 돈 2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 정말 저렴하죠? 식사를 마치고 걸어서 사쿠라마치 구마모토 몰에 왔어요. 이곳은 구마모토에서 제일 큰 쇼핑몰이자 버스 터미널이랑 붙어 있어서 교통도 완전 편한 곳이에요. 쇼핑, 맛집, 카페가 다 모여 있어서 반나절을 그냥 훌쩍 지나갑니다. 특히 구마모토 현의 국민 스타인 구마몬을 만날 수 있답니다. 몰 안에 구마몬 스퀘어에서 구마몬 관련 전시와 기념품이 가득하고 직접 춤도 추고 사진도 찍어준답니다. 구마몬과의 특별한 만남을 즐기시고 구마모토 여행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세요. 쇼핑몰에서 나와 사쿠라마치 시내를 천천히 걸어보고 있는데 소소한 재미들이 곳곳에 숨어있네요. 일본 편의점은 뭐 말 안 해도 맛돌이 천국인 거 아시죠? 추성호님도 추천한 신선하고 건강한 스무디 꼭 드셔보세요. 천천히 걸어 구마모토에서 제일 유명한 그곳. 네, 구마모토 성을 빼놓을 수는 없죠. 구마모토 성은 일본 구마모토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역사 깊은 성으로 일본 3대 명성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견고한 구조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유명한 곳이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성인 800엔, 어린이는 300엔입니다. 성의 중심 건물인 천수각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2021년에 완전히 복원이 되어 현재는 내부 관람이 가능하답니다. 내부에는 구마모토 성과 관련된 역사, 그리고 건축, 전쟁 이야기 등을 전시해 놓았어요. 7층인 최상층으로 오르면 구마모토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전망 공간이 있어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아소산까지 보인다고 하네요.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완전 추천합니다. 워낙 유명한 관광지라 관광객도 많고 천수각 내의 계단도 가파른 편이라 아이들에게는 다소 지루하고 힘든 여정일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그래도 일본의 3대 명성 중 하나이니 한 번쯤은 방문할 만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구마모토 성은 단순히 성 하나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와 건축미, 그리고 복구의 감동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걸으면서도 감탄하게 되는 규모, 돌 하나하나 정성스레 쌓아 올린 장인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지진을 딛고 다시 일어선 그 스토리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참, 구마모토 성을 제대로 감상하고 싶다면 꼭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구마모토 시청에서도 구마모토 성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답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올라갈 수 있어요. 건물 우측으로 가셔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14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탁 트인 각도로 천수각과 돌담이 보이는 스팟이지만 성이 크고 선명하게는 보이지 않으니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오늘 저녁도 가성비 좋은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일본 여행을 가서 이자카야에서 맛있는 니온슈와 생맥주를 마시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근데 저희와 같이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에서 담배 연기 가득한 이자카야는 더더욱 엄두가 나지 않죠. 또 적은 양에 비해 비싼 안주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이곳은요, 바로 토리키조쿠랍니다. 일본 전역에 존재하는 프랜차이즈라 매장도 많고 맛도 보장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꼬치부터 사이드 메뉴, 술까지 전 메뉴가 370엔 균인가로 가성비는 정말 최고인 곳이랍니다. 술의 경우 보통 사이즈, 메가 사이즈 모두 370엔이니 큰 사이즈로 드시는 게 좋겠죠? 아이들을 위한 소프트 드링크가 370엔 무제한으로 제공되니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도 좋아요. 이곳의 추천 메뉴는 야키토리 전문점이라 야키토리는 무조건 맛있어요. 그 외에도 술 먹기 전 든든하게 솥밥 추천드려요. 주문과 동시에 밥이 지어지기에 미리 주문하시는 게 좋아요. 또 양배추를 주문하면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함께 주문해서 드시길 추천해요. 보통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이 되며 일본 여행시 꼭 한번 가볼 만한 가성비 이자카야이니 일정에 꼭 넣어보세요. 밥을 먹고 근처 대형 아웃도어 전문 매장에 있어 잠시 들러보기로 했어요. 캠핑 장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 알펜 아웃도어즈 매장 가시면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그야말로 개미지옥 같은 곳이더라고요. 특히 텐트나 체어, 테이블 같은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어서 만져보고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물론 그런 이유로 더 많이 사게 된다는 함정이 있지만요.
스노우피크, 콜맨, 더 노스페이스, 헬리녹스 같은 유명 브랜드부터 다양한 일본 로컬 브랜드까지 폭넓게 취급하고 있어요. 자체 브랜드 제품도 있는데 가성비가 좋아서 합리적인 가격대의 장비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골든위크나 연말연시에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방문하면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본 여행 중 캠핑 장비나 아웃도어 용품을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알펜 아웃도어즈는 꼭 한번 들러볼 만한 곳이에요. 이번 구모모토 여행도 어느덧 막바지네요. 사실 큰 기대 없이 특가 항공권을 갑자기 개타는 바람에 떠나게 된 여행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만족스럽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급하게 떠났던 여행이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더 여유롭고 구마모토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온천, 맛있는 음식, 그리고 조용한 일본 소도시의 매력을 제대로 느낀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공항을 도착하여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인 로얄 호스트에서 맛있는 한 끼 식사를 마쳤어요. 로얄 호스트는 일반 레스토랑보다는 조금 더 품격있고 조용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이에요. 음식 역시 조금 높은 퀄리티의 요리를 제공하는데요. 특히 스테이크나 오므라이스, 함박스테이크가 추천 메뉴이니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곳 양파 스프가 너무나 알차고 맛있으니 기회가 되시면 이것도 꼭 드셔보세요. 그럼 3박 4일의 일정 및 경비를 한번 알아볼까요?